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안 전 지사는 오늘 새벽 거처로 돌아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희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영장을 재청구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영장 기각 사유가 뭐죠? 한마디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에서는 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그렇게 약간 형식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뭐 본격적으로 좀 범죄 혐의 자체가 좀 다툴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게 유죄라는 확신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유죄라는 심증을 주기 좀 부족하다. 이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보면은 다른 성폭행 관련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하고 달리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매우 간명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해자 여성한테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모든 건 법원에 가서 말하겠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저 어려운 국면에서도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이제 저기에 보는 다 제 잘못이다 하는 게 그러면 법률적 책임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지금 본인이 피소된 것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잖아요. 네. 그런 건데 실제 법정에 가서는 자기는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법정이 아니고 이제 검찰에 가서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위계에 의한 간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다 제 잘못이라는 게 법률적 책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저 제 잘못이라는 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부분만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하잖아요. 네. 법정에 가서는 보나마나 아마도 또다시 거기서는 합의의 관계를 주장해서 법률적 책임은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원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어떤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는 뭐 정치적 모략이 있다느니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을 덧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 이미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폭로했고 두 번째 피해자까지 나왔어요. 네. 거기에 무슨 정치적 모략이 어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수의 자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 주장 자체가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도 좀 영장 기각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사실관계 자체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발뺌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결국 법원은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죄가 안 되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면은 더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증인을 협박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사건 내용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합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쪽은 유력이다. 갑을 관계다. 도지사라는 직책과 여비서 이 사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유력이냐 이제 합의냐. 그래서 양쪽이 주장이 부딪히면은 그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음성이 남아있다면 음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정말 유력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 좋아했던 관계인지 금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행비서에 있던 김지은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업무용 휴대폰에 있는 이제 기록이 삭제됐다. 그럼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이제 이랬다는 건데요. 자, 최 교수님. 네.
근데 법원이 결국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본 겁니까? 뭐 그렇게 봤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게 만약에 중요한 증거인멸이었다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보면 지금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김지은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전혀 지우지 않고 업무 인계를 하면서 같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일할 사람이 그전에 무슨 통화가 있었고 수행비서로서 누구와 연락을 했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안희정 지사 측 전 지사 측에서는 이미 김지은 씨가 모든 걸 지우고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법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에 대한 소지가 없다고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은 예. 영장은 기각되는 거죠.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 기각이 되는 거죠. 자, 양 기자. 그런데 이제 김지은 씨가 비서를 하고 그 후임자가 왔잖아요. 네. 그런데 후임자한테는 이제 업무폰이 인계가 되는데 그렇죠. 그 후임자가 지워져 있네 하면서 내 전임자인 김지은 씨가 지운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업무폰의 내용이 지워져 있다는 거는 양쪽 공통되고 그걸 누가 지웠냐가 이제 그 공방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후임 비서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받았을 때 이미 다 지워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희정 씨 쪽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검찰 주장이 조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후임 비서의 그러한 증언은 김지은 씨한테 불리한 거군요. 그렇죠. 김지한 씨한테 불리하고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나올 정도면은 안지사 쪽에서도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그게 받아들여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굳이 성별을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 후임 비서는 남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이제 물론 여성이고요. 네. 그런데 이 김지은 씨가 뭐 이런저런 업무폰은 물론이니와 인수인계 할 것을 이제 건네주면서 자꾸 울었다고 그래요. 왜 울은 겁니까? 글쎄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최초로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김지은 씨가 울었다는 부분. 근데 그 울었다는 부분은 왜 울었을까 짐작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이 김지은 씨가 원래 안희정 전 지사의 대선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어떤 대선 그 계획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팬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 직업을 팽개치고 거기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수행비서까지 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물론 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 애증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성폭행 부분과는 별개로. 그런데 이제 수행비서에서 올 초에 정무비서로 갔잖아요. 그럼 수행비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정무비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자기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나는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흘렀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이제 우리가 그 휴대폰 속에 기록이 삭제됐다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휴대폰 기록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큼 삭제해서는 나중에 다 그거 복원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복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지운 내용이라도 다시 복원하는 게 요즘 이제 IT 기업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운 시점 이후에 통화 내용이나 뭐 문자 메시지나 사진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면 다시 복원하기가 좀 더 쉽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뒤에 많은 내용이 통화가 이루어지거나 사진도 많고 문자가 많아지면 앞에 걸 복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아마 수행비서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사진이나 자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휴대폰 자체가 컴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전에 지워진 내용을 복원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양 기자. 근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여성은 이제 2명인데 그 서울에 있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더연에 근무했던 그 여성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두 번째 여성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 점 굉장히 좀 의외잖아요. 예. 뭐 불과 5일 만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또 하나의 추가 피해자도 포함을 안 시켜서 네.
그러니까 결국 기각된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검찰도 당연히 이런 점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추가 피해자가 있고 이 사람도 비슷하게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이 입증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 범행의 상습성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추가를 했을 텐데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혐의 입증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조사해서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만약 포함시켰다가는 오히려 더 조금 그 심증을 판사의 심증을 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 추가를 안 시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 김지은 씨나 그 두 번째 여성 이 경우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의 폭로자가 나오는데 두 사람 걸 다 조사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사람만 조사해서 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김지은 씨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두 번째 여성 건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가 성급했다 내지는 너무 서둘렀다 뭐 이런저런 그 우리가 관측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업무상 위력이 입증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 폭행 협박이 없다 보니까 지위를 이용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취재를 해보니까 김지은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너는 안 지사가 자신한테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뭐 토를 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위압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구속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인도 굉장히 지금 의아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되면은 굉장히 그 위력의 핵심적인 증거인데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 그렇게 의아한 걸 저도 이제 들었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말을 네. 뭐 문자라든지 또는 음성 녹취가 김지은 씨한테는 없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말을 그 방송에서 나온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조금 없는 상태여서 그게 좀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안희정 전 지사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영장 판사가 아닙니다.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되면 그 최종적으로 그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되겠지요. 자, 최 국장님, 이제 검찰이 그렇다면은 불구속 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세 번째 영장 청구도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그 두 번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여성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완전히 끝나지 않았대요. 검찰 설명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김지은 씨와 그 여성 두 사람을 뭐 관통하는 무슨 이 우위력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 싶으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 두 번째 여성도 뭐 김지은 씨 정도 수준이다 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영장 발부가 안 될 거야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뭐 음성이 남아있다면 음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정말 유력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 좋아했던 관계인지 금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수행비서에 있던 김지은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업무용 휴대폰에 있는 이제 기록이 삭제됐다. 그리고 검찰은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이제 이랬다는 건데요. 자, 최 교수님. 네. 근데 법원이 결국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본 겁니까? 뭐 그렇게 봤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게 만약에 중요한 증거인멸이었다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보면 지금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김지은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전혀 지우지 않고 업무 인계를 하면서 같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일할 사람이 그전에 무슨 통화가 있었고 수행비서로서 누구와 연락을 했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안희정 지사 측의 전 지사 측에서는 이미 김지은 씨가 모든 걸 지우고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안 전 지사는 오늘 새벽 거처로 돌아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영장을 재청구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영장 기각 사유가 뭐죠? 한마디로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 무슨 그 위계에 의한 간음이잖아요. 네. 응? 그런 건데 실제 법정에 가서는 자기는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법정이 아니고 이제 검찰에 가서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위계에 의한 간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다 제 잘못이라는 게 법률적 책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아니다. 저 제 잘못이라는 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부분만 지금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하잖아요. 네. 법정에 가서는 보나마나 아마도 또다시 거기서는 합의의 관계를 주장해서 법률적 책임은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원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어떤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는 뭐 정치적 모략이 있다느니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을 덧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 이미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폭로했고 두 번째 피해자까지 나왔어요. 네. 거기에 무슨 정치적 모략이 그 어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수의 자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자칫 주장 자체가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도 좀 영장 기각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발뺌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결국 법원은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죄가 안 되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면은 뭐 더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증인을 협박하거나 그럴 의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내용에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합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쪽은 유력이다. 갑을 관계다. 도지사라는 직책과 여비서 이 사이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유력이냐 이제 합의냐. 그래서 양쪽이 주장이 부딪히면은 그 결정적인 그 증거는 사실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은 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에서는 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그렇게 약간 형식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뭐 본격적으로 좀 범죄 혐의 자체가 좀 다툴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게 유죄라는 확신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유죄라는 심증을 주기 좀 부족하다. 이제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보면은 다른 성폭행 관련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하고 달리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매우 간명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해자 여성한테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모든 건 법원에 가서 말하겠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저 어려운 국면에서도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이제 저기에 보는 다 제 잘못이다 하는 게 그러면 법률적 책임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그 지금 그 본인이 피소된 거